안녕하세요, 오렌지킹입니다. 늘 좋은 신발을 갖고 오고 있지만 오늘은 좀 일찍 정말 좋은 신발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기대가 되게 큰데 처음 저도 열어보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죠, 어떤 신발인지. 야, 일단은 고급스러운 더스트백이 들어있는데 요것만 봐도 눈치를 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나이키 에어 줌 알파 플라이 넥스트 퍼센트입니다. 지금 이 신발을 꺼내면서 너무 놀란 게 이 전작이었던 베이퍼 플라이보다 무거워졌다라는 평이 되게 많은데 이게 무겁다고? 라는 생각이 지금 좀 들어요. 아니, 왜 이렇게 가볍지?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약간 물리 법칙을 약간 어기는 좀 그런 신발인 것 같아요. 너무 가볍고 생긴 거는 그렇게 가벼워 보이지 않잖아요. 정말 너무 가볍습니다. 감탄은 그만하고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에 엘리우드 킵초게 선수가 이 신발을 신고 풀 마라톤 코스 42.19km를 2시간의 벽을 깨는 그 순간을 함께한 그 신발입니다. 전작이었던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퍼센트에 이어서 나온 이제 업그레이드판 후속작인데요. 이 신발을 신고 정말 인간이 깨지 못했던 2시간의 벽을 깼단 말이에요. 풀 마라톤 코스를. 그렇다 보니까 이 세계 육상 경기 연맹에서는 이 신발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기술적 도핑이라고 하죠. 테크니컬 도핑. 그냥 막 주사를 맞고 그런 도핑이 아니라 정말 신발의 도움을 받아서 2시간의 벽을 깼는가. 그래서 조사를 착수해서 결과적으로는 패스가 됐기 때문에 이 제품이 발매가 될 수 있었고 다음 경기에서도 계속 신을 수 있다고 해요. 다만 이제 새로 생긴 규정에 의하면 이 미드솔의 두께를 40mm 이하로 제한하는 그런 룰이 생겼습니다. 이 제품은 그런 규정을 준수하는 그런 제품으로서 발매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엘리우드 킵초게 선수가 신었던 제품은 이 전장 내부에 카본 플레이트가 3장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발매되는 제품은 카본 플레이트가 1장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마라톤을 뛰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고스펙의 신발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정말 이 나이키 기술의 집합체 같은 이런 신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뒤쪽 쿠션을 보시면 나이키 줌 X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차세대 나이키 이 폼 쿠셔닝인데요. 현재 존재하는 이 폼 쿠션 중에서는 가장 편하고 푹신하고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그냥 일반 제품에는 굉장히 조금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리액트 쿠션과 섞여 들어가거나 하는데 뒤쪽에 이만큼이나 줌엑스 쿠션을 넣어 주었어요. 그만큼 충격 흡수에 탁월하다는 뜻이고 전작이었던 이 베이퍼 플라이보다 8mm나 두꺼워진 그런 쿠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전작에는 없던 이 줌웨어 유닛이 들어가 있어요. 이 줌웨어 유닛이 마치 그 하키에 쓰는 하키 퍽이라고 하죠. 그 검은색 물체 하키 퍽이라고 그러는데 정식 명칭은 아닌데 에어 줌 퍽이 2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구조가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앞쪽에 줌웨어가 이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 둘 따로따로 유닛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나이키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앞쪽에는 조금 더 단단하지만 반발력이 있는 쿠션을 제공하고 뒤쪽에는 충격 흡수를 할 수 있는 충격 흡수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줌엑스를 많이 넣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 카본 플레이트를 넣어줌으로 해서 이 줌웨어가 갖고 있는 이 반발력의 특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킵초게 선수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알파 플라이 넥스트 퍼센트가 나오기까지 6년 동안 피드백을 주고 만들어진 신발이라고 합니다. 6년 동안 이 킵초게 선수가 직접 이 손으로 일기를 쓰면서 피드백을 나이키에 전달했다고 해요. 매일 달릴 때마다 9점, 8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긴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6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좋은 신발이 나왔겠어요. 엘리우드 킵초게 선수의 말에 의하면 마라톤을 시작한 후로 단 한 번도 이 마라톤 뛴 다음날 이렇게 막 장거리 달린 적이 없었는데 이 신발을 신고 나서 정말 처음으로 대회 끝나고 다음날 조깅을 했을 정도로 충격 흡수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내기는 조금 아쉬워서
신발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이 모델은 이 전작이었던 알파플라이의 전작이었던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퍼센트라는 제품입니다. 이 신발도 너무 가볍네요. 이거 정말 물리학을 거스르는 제품들인 것 같아요. 너무 가벼운데? 이 신발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많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죠. 그 이유는 뭔가 지금 이 알파플라이까지 이어진 미드솔의 모양과 뒤쪽이 올라오는 뾰족하게 이 모양이 지금 뭐 일반 모델에까지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어요. 이 디자인이 듀맥스라는 쿠션이 처음으로 소개된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해외에 직접 러닝을 하시는 분들도 이 두 제품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느 제품이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비슷한 제품이고 후속작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어퍼를 보시면 이 제품도 어퍼가 다른 소재의 어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알파플라이 어퍼에 쓰인 소재는 아토믹 니트라는 그런 제품입니다. 차세대 플라이 니트라고 할까요? 이 프린트 할 수 있는 플라이 니트 제품이라고 해요. 아토믹 니트라고 해서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뭔가 거칠고 약간 플라스틱 같은 까칠한 느낌인데 그냥 딱 봐도 안쪽에 손가락이나 양말이 보일 것처럼 굉장히 통기성 좋은 그런 소재인데 또 단단해요. 그 와중에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역시 줌웨어의 유무, 그다음에 뭐 전장 줌맥스의 차이에다가 그리고 아웃솔의 디자인이 굉장히 비슷하지만 이 알파플라이의 면적이 조금 더 넓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아웃솔의 면적이 조금 더 넓어져서 이제 안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베이퍼플라이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걸 신고 사람들이 평가했던 것 중 가장 것 중에 하나는 앞으로 뭔가 쏠려 있어서 그냥 내가 이 신발을 신어도 앞으로 나가야 될 것만 같다라는 평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이번 알파플라이에 와서는 그거를 어느 정도 뭐 장점이기도 했지만 누군가는 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쏠리는 부분을 어느 정도 평평하게 맞춰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줌웨어가 많이 들어가면서 생긴 일인 것 같아요. 푹신한 쿠션, 그 다음에 앞쪽에는 조금 단단하지만 반발력 있는 쿠션을 넣어줌으로 해서 조금 더 지속성, 좀 더 오래 달릴 수 있고 또 오래 달렸을 때 발의 피로도가 더하는데 중점을 둔 신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선수분들, 그 다음에 또 아마추어 러너분들의 평가에 의하면 알파플라이 넥스트 퍼센트 제품은 장거리를 뛰기에 적합하고 그리고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퍼센트 제품은 하프 마라톤이나 조금 더 단거리 뛸 때 굉장히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뷰들도 보니까 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필요하고 뭐 이것도 필요해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리뷰가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버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